자,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에서 저 문제에서 지시하는 건 항상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분계를 넣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죠. 아래쪽은. 그럼 지금 이 부분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이 부분은 올해 이전에 여기 처분액에다가 감채적립금을 넣어서 적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채적립금은 우리 빚 갚기 위해서 돈 모아뒀던 건데 이제 그걸 모아둘 필요가 없었나 봐. 그래서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얘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채적립금,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얘 분계가 지금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이 분계가 얘만 단독적으로 분계를 쓰면 차변에 감채적립금이고 지금 문제 있는 1,000만 원 되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1,000만 원 되고 이게 지금 임의적립금 200의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로마 숫자 2번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거에 대한 분계인데 우리 로마 숫자 3번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대한 거는 우리 많이 분계했던 거죠. 얘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이 대변에 오는 거고 얘가 200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그래서 얘 합이 4,3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이걸 지금 제가 따로따로 썼는데 이 둘을 합치면 2월 이익잉여금은 1,000만 원이 상계되고 그냥 감채적립금 1,000만 원만 왼쪽에 써주면 되겠죠.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지금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있는 거는 임의적립금 200이 이번 처분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데 아니 차변에 있는데 만약에 임의적립금 200이 이번 처분액보다 더 크면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분계가 합쳐지는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계를 하시면 돼요. 이 두 분계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분계 아니죠. 그죠? 지금 이 두 분계 합쳐지면 그냥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그대로 들어가고 차변에 감채 적립금 1,000만 원이 되고 3,300만 원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이 두 분계를 아래 합친 거예요. 그죠? 만약 얘가 1억이었다라고 하면 1억이었으면 5,700만 원의 2월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갔겠죠. 그죠? 얘가 1억이었으면 상계하면 5,700이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 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어 처분 확정에 대한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회계 메뉴로 가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고
먼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확정일은 2020년 2월 28일. 여기에서 지금 감채적립금이 1,000만 원이 있고 이익준비금이 200만 원. 자, 그리고 현금 배당이 2천만 원, 주식 배당이 1,5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이 600만 원. 그렇게 해서 자, 작성은 끝이 났고 다음 일반 전표로 가서 오늘 처분 확정 일자 2월 28일 날 우리는 대변에 이익준비금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2천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600만 원, 차변에 감채 적립금 1,000만 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3,3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비슷한 거 어제 보고 나니까 이제 낯설지 않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퇴직연금에 대해서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네요. 확정 기여형이네요. 체크되셨나요? 자, 확정 기여형이고 그럼 나머지 특이한 거 없고 여기도 적혀 있고 금액이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585만 원을 납부했어요. 자료일은 당사관리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신규 가입하고 관할관청에 제출한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이다. 자료인은 당월분 퇴직연금 기여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출금된 내용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별거 없는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고 확정 기여형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오면 우리 금방 쓸 건데 그럼 퇴직급여고 관리부 직원이니까 800번대의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이 3월 31일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585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선 퇴직급여 800번대가 써져야 되겠죠. 확정 기여형이니까.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문제예요. 자, 자료 설명에 주식회사 세정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3월 26일 제품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동제품의 단가를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엄수로 처리할 것. 공급가입 변동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친절하게 공급가입 변동 사유까지 알려주네. 그죠? 우리가 금액 단가가 내려가면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공급가입 변동이니까. 자, 그럼 날짜는 3월 26일 날 일어났어요. 자, 원거래 날짜는 3월 6일이니까 매일 매출 전표 3월 6일자로 가고 지금 이 금액이 이제 100원이 하락했으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로 가고 자,
금액은 수정 사유는 공급 가액 변동을 선택하시고 자, 확인. 자, 공급 가액 변동은 변동이 일어난 날이 3월 26일이라 그랬고 우리 공급 가액 변동 일어났죠. 1,500개인데 한 개당 100원씩 내리기로 했어요. 이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공급 가액 세액만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아니요. 100원 내렸으니까 100원만 줄이는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해줘야 되죠. 지금 100원 인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발행된 거니까 100원만 깎은 걸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전표가 3월 26일자로 이제 발행이 됐겠죠. 자, 그럼 이 대금도 이 앞에 전부 다 외상 대금으로 처리된 거라서 문제에서도 외상 이야기하니까 분개는 문제 없고,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3월 26일자 체크하고 전자 발행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가서 얘도 발행해주면 수정 세금계산서 문제는 끝이 났네요. 다음 가산세 문제가 있죠. 이번엔 기한 후 신고네요. 자료 1에 제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이 있는데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에서는 작성일자하고 발급일자, 전송일자 확인하시고 얘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일반이고 두 번째도 6월 10일 발급했고 다음날 11일 전송했는데 딴 건 문제 없는데 영세율이네요. 제가 이거 체크해 두는 이유는 나중에 가산세 계산할 때 안 빠뜨리려고 계속 영세율도 체크를 해두죠. 자, 원재료 매입에 대해서도 작성일자에 발급받았고 전송되었으니까 이건 내가 전송하는 거 아니니까 잘 됐네요. 자, 현금 영수증 수취했고 관리부 회식한 거예요. 얘도 신고를 통째로 안 한 거지 발급받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료 1부터 3은 2020년 1기 과세기간 최종 3월의 매출과 매입 자료이다. 상기 자료의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여 2020년 8월 5일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한다. 1번, 2번은 모두 외상 거래고 3번은 일반 과세자의 현금 지급한 거니까 우리 61번 현금 과세를 써란 이야기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이고 과세표준명세서에서는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율 적용하라고 가산세 쓸 위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리고 미납일수는 11일이다. 우리 기한 후 신고니까 무신고 일반에 가야 되죠.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게요. 1번에 작성일자 5월 20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제품 매출에 대한 거 금액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항공산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그냥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번 외상으로 처리할게요. 다음 두 번째 6월 10일 날 영세율이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금액 1,00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항공무역.
다음 자료인은 원재료 매입한 거 5월 12일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2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항공테크 그리고 분계는 뭐 자료 1, 2 다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 자 다음 3번은 거래 날짜가 4월 20일이네요. 자, 61번 현금 과세고 관리부 회식비고 금액 33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황우정. 자, 그리고 현금 거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하고 관리부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1기 확정이죠. 과세기간 최종 3월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그럼 여기에서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지금 얘죠. 그죠? 97만 원이죠. 그럼 97만 원을 가산세로 가서 무신고 일반에 97만 원을 쓰고 자 무신고 일반은 가산세율이 20%죠. 그런데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는 감면까지 적용해서 10%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7,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도 이제 97만 원. 당초 납부는 2020년 7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2020년 8월 5일 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영세율에서 방금 우리 1,000만 원 있었죠. 그럼 0.5%가 계산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50% 감면했으니까 여기도 50% 감면 25,000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세 계산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명세서에 가서 4번 기한 후 신고고 오늘 신고 날짜 2020년 8월 5일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예, 끝났죠. 자, 다음 계산 문제를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가 있고 올해 7월 1일 날 샀네요. 회사 부담금은 3천이고 정부 보조금이 1,000만 원. 그러면 4분의 1이 정부 보조금이네요. 자,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려고 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41번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며 월할 상각할 것.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고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수동 계산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일단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무형자산 상각비가 잔존가치 없대. 정해법으로 5년이래. 그런데 7월 1일에 샀대요. 그럼 지금 우리 편하게 해주려고 400만 원 만들어줬죠. 올해 400인가 알겠죠?
400인데 지금 우리 회사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할 거는 그럼 300만 원만 인식하고 정부 보조금 우리 100만 원만큼 줄여주게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 7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 104번. 얘는 100만 원 이제 차변으로 줄이게 되겠죠. 그죠? 죄송해요. 아니구나. 이 받았던 건 104번이고 그 뒤에 사면서 썼겠구나. 매매출 전표 7일 날 이거 사면서 241번 정부 보조금 적혀 있는 얘를 100만 원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돈은 쓰면서 지웠고 시험은 항상 알리바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지울 거고 300만 원만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자, 분계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한 번에 합쳐서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만약 따로따로 한다면 차변에 무형고정자산 상각이 우리 무형자산 상각비 쓰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대변에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다 400만 원 줄이고 또 대변에 무형고정자산 상각 100만 원 줄이고 차변에 241번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 줄이고 자,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합쳐서 무형 고정자산 상각을 300만 원 쓰셔도 되고 뭐 그건 둘이 합치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예요. 그죠? 한 번에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정부 보조금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감가상각이든 지금처럼 무형자산 상각이든 처리해 놓고 나서 정부 보조금 비율만큼만 줄이고 정부 보조금 줄여주는 게 생각이 간단할 수도 있죠. 자, 다음 원천징수로 가서 자, 중도 퇴사자 정산이네요. 자, 급여에 대한 게 있는데 공제 쪽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 있어요. 자료 1은 2020년 12월 31일에 자진 퇴사한 재무팀 김창중 사원의 12월분 급여 자료이다. 퇴직금 지급일도 12월 31일이고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직자 정산 버튼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급상이어로 선택할 것, 퇴직금 산정에서 퇴직금 산출하시오.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산출된 퇴직금을 입력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시오. 12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먼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사원 등록하라고 말 안 적혀 있는 거 보면 직원에 대해서는 퇴사일자는 여기 사원 등록에 적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원 등록하라는 말 없는 거예요.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먼저 가서 먼저 수당 공제 보면 수당에 대해서 적혀 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냥 바로 12월 달 급여고 우리 급여는 12월 25일이네요. 자, 얘 급상여라고 하라 그랬죠. 2020년 12월 25일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340, 200, 10만원, 20만원, 10만원 이 금액 자, 소득세에서
창이 뜨면 뭐 특이한 정산 정보 준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아래 반영 버튼 누르시면 자, 이건 정산이 끝났죠. 하셨죠? 자, 다음 퇴직금 산정으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퇴직금 금액을 줬으니까 퇴직소득 자료 입력했는데 지금 퇴직금 산정은 이 사람 월급 정보를 다 넣어뒀나 봐요. 그럼 퇴직금 산정 버튼 누르시고 4번 F2번 눌러서 김찬중. 자, 그럼 김찬중의 퇴직금 정보가 산정이 되죠. 그럼 퇴직금 산출액이 2,437만 얼마가 나왔네요. 자, 이건 이렇게만 하고 창 닫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12월에 F2번 눌러서 김찬중을 선택을 하면 퇴사 사유가 뭐였죠? 자발적인가요? 자, 그럼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죠. 그죠? 방금 산정거 열면 퇴직금이 맞춰서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일자도 12월 31일 되어 있고 퇴사일도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거 없네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IRP가 없잖아요. 과세 우리 퇴직소득 과세 이행시킨 거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12월 달 그만뒀으니까 전부 다 12월이네요. 그럼 중도퇴사 정산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끝났죠. 자, 퇴직금 산정 문제도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얘가 나오는 것이 더 편하겠죠. 제가 한 거는 열고 불러오고 끝냈어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있네요. 자, 소득 구분은 뭐 내국법인 회사채 이자고 66 채권 등 이자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 총액 적혀 있네요. 신건 기타 소득자 등록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입력으로 가서 코드번호 1005번 진상년 거주자고 주민등록번호 소득 구분은 내국법인 회사채 이자. 자, 여기에 주소. 자, 입력하셨으면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서 이자 10월 달이고 F2번 눌러서 진상년. 자, 기속이 2020년 10월 지급이 10월 31일 채권 증권 채권 등 이자 66번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금액은 312만 원이다. 이게 전에 제가 이런 표현했던 거예요. 얘 정보 주면 쓰고 안 주면 비워두세요 했는데 이번에 준 경우라서 보고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영수일자 2020년 10월 31일까지도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정답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0월 귀속 거 10월 달에 지급해서 아래에 이자 소득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수정 신고. 자, 수정 전이 있고 수정 후 기본급이 틀렸었네요. 자, 최호석 대리의 5일분 급여 변동 내역이며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과소 신고되었다. 자료에 의해서 6월 20일에 수정 신고하려고 한다. 5월 기속분 급여 지급일은 5월 25일이며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6월 10일에 신고되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 수정 후 재계산 기능 키를 선택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시오. 그분은 급여 선택하고 가산세 반영해서 5일분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정 차수 1차. 자, 가산세 계산 공식은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에 가야겠네요.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5일분 급여에서 1번 급여를 선택하고 지금 보는 게 최호석 대리죠. 여기에 기본급이 450만 원이어야 되죠. 하셨죠? 그럼 재계산 버튼 누르고 위에 재계산 버튼 누르시고 자, 그냥 이 현재 사원만 다시 재계산을 할게요. 자, 그럼 계산이 되었으면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지금 얘는 5월 달 거를 6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5월 기속 급여를 6월 10일 날 맞나요? 5월 달 5월 25일인가 죄송해요. 지급일이 5월 달이네. 5월 기속을 5월이고 정기 수정 신고 1차고 하셨나요?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 한번 하시면 이 금액이 바뀔 거예요.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금액이 바뀌죠. 여기 나중에 영상 봐. 자, 그럼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가산세 계산하는 거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납부해야 되는 게 이건데 기존에 이걸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3만 8,160원이 차이가 나죠. 이 금액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겠죠? 눈앞에 보이잖아. 지금 이 금액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지금 우리 문제에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의 미납세액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미납세액이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3% 하고 그러면 4,145원 하고 그리고 곱하기 25 2.5 나누기 만 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이죠? 지금 얘는 6월 10일 거를 6월 20일 날 했으니까 10일이죠. 6월 10일부터 카운팅하면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6월 10일까지 해야 되니까 10일은 빼고 11일부터 카운팅해서 마지막 신고하는 날은
포함시켜서 날짜 수르세요. 그럼 10일이면 얘는 345원. 그럼 4,490원이 나오죠. 둘이 합치면. 그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본인이 직접 꼭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4,490원을 오른쪽 가산세에다가 4,490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면 끝. 스마트에서는 꼭 열어놓고도 찝찝하시면 여기 불러오기를 꼭 누르셔서 얘 차이를 내야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차이가 안 나게 아마 보였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러오기 해야 얘가 차이가 날 거니까. 지금 앞에 우리는 급여 자료 입력만 제대로 수정해 놓고 재계산만 하면 다 알아서 알려줄 건데, 불러오기하고 이걸 재계산하고 불러오기 안 눌러서 그 값을 못 보면 손해죠.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얘는 끝. 자, 다음 이제 5636으로 회사 바꿉시다. 이번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네요. 자, 전기 자적을표에 제품 매출하고 매출 원가가 우리 조정이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계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계정을 조회한다. 위 자료는 전기 매출 누락 관련 자료이며 전기 제품 매출 누락을 단기 1월 5일에 회계 처리하였다. 단기 처리했으면 얘네들 다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쳐줘서 올해는 추인해 줘야 되겠죠. 다음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전기 세무 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회사는 10월 1일에 상품권 1,500만 원을 발행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한 상품권은 800만 원이다. 그럼 700만 원은 지금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품 매출에서 우린 700만 원만큼은 수익 금액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자, 얘는 뭐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는 내용이니까 자, 법인 조정으로 가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자, 우리는 매출이고 이제 F4번 매출 조회 얘 버튼 누르셔서 우리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영업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것만 들어와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지금 2번 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3번 기타 수익 금액에 가서 그죠? 예, 전기 매출 누락에 대한 건데 이걸 올해 회계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2천만 원 대원가 마이너스 1,400만 원. 자, 그럼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조정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기 매출로 잡았던 거, 예, 전기 제품 매출 2천만 원 유보 감소가 들어와야 되고, 전기 제품 매출 원가 1,400만 원 유보 감소로 추인해 주는 거죠. 어제 회계 처리했던 거.
지금 이 2,000, 1,400이 지금 그 금액이죠. 그죠? 다음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상품권 매출에 대해서 올해 상품 매출로 처리하면 안 되는 미회수액이 700만 원 있으니까 마이너스 700만 원이다라고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조정 등록 가서 우리는 상품권 매출 700만 원, 이번엔 유보 발생, 내년에 회수되게 되면 우리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금액만큼을 우리 처음 수익 금액 조정 계산서로 와서 여기에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제품 매출 거 2천만 원만큼 우리 금액 줄여 줄 거고, 상품권은 상품 매출로 있으니까 700만 원만큼 줄여 줘야 되겠죠. 우리 K랩 때는 자동으로 들어왔지만 스마트에이는 자동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조정했던 거 기억을 하셔서, 옛날에 제가 했던 행동 있죠. 얘는 어떤 계정 과목이었다, 어떤 계정 과목이었다 생각하시면서 다 옆에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얘는 끝. 자, 다음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가 감가상각비 배송용 트럭에 대해서 200만 원 부인액이 있네요. 자, 건물 뭐 정보가 있고 뭐 주1인데 8월 8일 공장 건물 피난 시설 설치 금액 5천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얘는 우리 자본적 지출인 건데 수선비로 처리했다라는 거니까 이따 입력할 때 체크하고, 배송용 트럭은 위에 200만 원 부인액 있는 거 체크해서 써주고, 특허권은 자, 지금 우리 취득이 올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 기초 금액의 취득 금액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취득 가격에 기초 가격에 써줘야 되죠. 그죠? 이해가셨죠? 기초 가격은 1월 1일 장부 금액인데 전기말 이 금액 빼뒀을 거잖아, 장부에. 무형자산이니까. 그죠? 자, 그럼 자료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우리 첫 번째 건물부터 보면, 자, 건물 코드 101번 공장 건물 2018년 7월 25일 날 우리가 사온 거는 9억 원이고, 상각 누계액 3,375만 원, 정액법이고 40년. 자, 그리고 주 적혀 있는 곳에 우리는 즉시 상각 의제가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 주 적혀 있던 거, 피난 시설을 수선비로 처리한 거.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은 제조. 업종 코드는 08번. 사용자 수정 눌러서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 2,250만 원까지 써주면, 자, 건물권은 작성이 끝났고, 다음 차량 운반구 201
배송용 트럭이고 2019년 7월 7일 날 6천만 원, 1,553만 원, 정률법 5년. 자, 위에 자적을표에 부인된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200만 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자적을표 보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 쓴 거고. 자, 다음 경비 구분은 판관비니까 그대로 800번대 두면 되고,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 사항에서 05번. 업종 코드는 05번. 이제 사용자 수정 눌러서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를 쓰고, 다음 특허권 301 특허권 2019년 8월 1일이고, 자, 기초 금액은 지금 1,500에서 125만 원 빼면 1,375만 원 되겠죠. 자, 그리고 125만 원이 상각 누계액이고, 정해법이고 5년. 더 이상 특이한 부분은 판관비까지니까 없고, 추가 등록 사항에서 업종 코드 75번. 다음 주요 등록 사항에서 올해 회사 계산 상각비는 300만 원 일치하네요. 어떻게든 이 금액 들어가 있게 하고. 자,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입력이 끝났고,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서 미상가품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자 불러오기를 하고, 정률법, 정해법, 무형자산 자 각각 다 들어갔죠. 다 계정 과목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작성했으면 그냥 창 닫아 버리세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가서 새로 불러오기 한번 하고, 그리고 합계 등록 가시면 필요한 정보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산이 같은 동일한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열었다 닫는 걸로 불러오는 것만 해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바로 왔어요. 그럼 여기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4,875만 원 유보 발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났던 거 200만 원 유보 감소로 추인해 주는 거 있죠. 그죠? 지금 앞에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불러오는 역할밖에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 보고 있는 것, 만약에 같은 자산이 있으면, 같은 뭐 차량 운반구가 2대가 있다면 저도 얘를 열어놓고 봐요. 열어놓고 우리 K리버 때하고 똑같이 조정액에 있는 칸에서 어떤 차는 부인액이 있느냐, 어떤 거는 추인액이 있느냐 보고 있을 건데, 지금은 계정 과목이 다 틀린 거잖아요. 다 틀리면 여기에서 다 각자 우리 K랩 때처럼 아래쪽에 건물 따로 기행시 따로 다 따로따로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F4번 조정 등록으로 그냥 이 합계표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2번도 끝났고, 자 3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내역들이 있네요. 근데 대리에 주임종
단기 채권인데 학자금 대여다. 자, 최종훈 대리한테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한 거는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겠죠. 얘는 빼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인데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적혀 있네요. 당좌대출 이자율. 그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어요. 대표이사 정진학금만 쫙 전부 다 있네요. 가지급금만.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가서 가지급금 적수 계산으로 가서 직책 대표이사 정진학 그리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기를 해보고 그럼 올해 3월 1일 6월 7일 12월 1일 다 불러와졌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불러오셨으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클릭해서 당좌대출 이자율 지금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전체 임용 불러오기 하시면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제 당좌대출 이자율로 얘를 계산할 거예요. 어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서 제가 이자율 쪽에 찾아서 F2번 계속 눌렀죠. 이번엔 당좌대출 이자율은 여기 당좌대출 이자율 눌러서 뭐 임용 불러오기든 전체 임용 불러오기든 우리 시험 때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인정이자 계산에 가서 이제 금액 나온 거 있죠. 이 금액만큼 자 얘를 이제 합계 등록 가서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119만 7,131원 이거는 대표자 상여다. 대표자가 가져갔으니까 자 다음 4번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가 공장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입하였다. 특정 차입금이 10억 9,500이고 연 6% 차입기간은 올해부터 122일 특정 차입금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 7억 3천 운영자금 3억 6,500 공사기간이 214일 회사는 동차입금에 대한 이자, 전액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자, 그리고 여기 금액이 쭉 적혀 있는데, 아이쿠, 이번에는 이걸로 계산해 줬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운영자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건설 자금만 가지고 할 건데, 우리 어제 풀었던 문제는 이 금액만 가지고 계산한 거 보여줘서 썼는데 이번에 이 금액으로 계산한 거 보여줬으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쓸 금액이 아니죠. 자, 그럼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 와서 자, 얘는 공장 신축 대출 기간이 농협은행이고 올해 돈은 2020년 9월 1일 날 7억 3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율은 6%고 자, 일단 얘는 띄워놓고 준공 예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건설자금 대상 일수는 위에 차입금의 122일이다. 그럼 우리 계산기를 가지고 7억 3천만 원의 이자율이 6%
그리고 122일 나누기 365 하게 되면 1464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지금 제가 쓴 거는 이 금액의 6%에 365분의 122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1464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아이고, 그리고 여기도 1464만 원 들어가고. 자, 그럼 지금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 금액인데 회사 계상액은 없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를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우리 어제 문제는 이런 말 안 적혀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조정 안 해버렸죠. 시키면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조정 등록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가서 건설자금 이자 1464만 원 유보 발생이라고 우리가 조정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 끝났고, 예, 그렇죠. 세법은 그렇죠. 회사 계산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얼마만큼 처리했냐인데 문제에서 전액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로 가서 일단 일반 연구 개발비 지출 내역이 있고 직전 연도에 4개 연도에 우리 발생액들이 적혀 있네요.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은 단기에 전액 공제받는다. 세부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 조정한다. 공제 신청일은 3월 31일. 정기 이월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금액은 없다.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하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공제 세액 계산,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 공제 감면 세액 합계표 작성을 다 하라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 들어간 게 계정 과목이 자료 1번에 경상연구개발비 F2번 눌러서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고 인건비 10명에 5천만원 위탁개발비 한 건에 4천만원 인력개발비 2,500만원 좀 그냥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여기에 뭐 다 집어넣니 안 넣니 주제 인건비가 있니 이런 게 나오는 게 문제고 회계사의 시험은 그거 아니에요. 얘 어디에 값을 집어넣어서 값 산출하는 거라서 지금 넣는 거 보고 다 여러분들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증가액 발생 계산하려고 지금 4년분이 있죠. 자, 그럼 여기 물음표 클릭하셔서 자, 2019년 거 9,800만 원, 다음 8,800, 8,500, 8,300.
써주고 종료하면 이제 아래쪽에 계산이 들어와 있죠. 자, 중소기업이라서 50%로 계산한 거 하고 올해 발생액의 25%하고 큰 거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고,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단기공제 및 세액 및 2월액 계산 클릭해서 방금 아래에 있는 여기 물음표 클릭해서, 자, 여기에 F2번 누르면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있죠. 예, 선택하고 올해 넘어가는 것 없이 얘는 여기까지만 쳐주면 끝이에요. 최저배제 그런 것 없이 얘는 여기에서 불러올 때 전부 다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도 끝이고, 그냥 여기서 F2번 눌러서 그냥 선택만,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제 감면세액 합계표 하라 그랬으니까 클릭하고 서로 불러오기 하면 한참 아래 내려보시면 얘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얘는 탭은 아니고 위아래로 쭉 적어놨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난 거예요. 지금 이번 문제는 우리 이거 보고 써주고 여기서 이거 써준 이후에 그 다음 한 행동은 불러오기 밖에 없었어요. F2번 눌러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